이런 질문 남겨주셨어요. 유령 서점을 안 했다면은 나는 지금쯤 뺑뺑을 하고 있을 거다. 네,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제 인생 그래프를 말씀하셨으니까 몇 분 정도 그냥 네, 대답해 주실 한번 수 있는데? 디디님은 지금쯤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밴드를 하고 싶긴 했어서 유령 서점 안 했으면 아마 저 스톤로지스라는 밴드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 밴드 그래서 곡도 되게 연습을 많이 했어서 아마 그 밴드 커버 밴드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 밴드를 밴드를 했을 것 같다. 그러면 이미리님은 저 야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아 소스 남자인데 그렇군요. 다 궁금한데 순님은 저는 디저트 만드는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잘할 것 같지 않아? 탕후루는 아니죠. 카페 탕후루 일을 말고 카페 쿠키.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취미신가요? 카페 일을 되게 좋아했는데 네. 하여튼 알바 중에서 네네. 그래서 좋으셨구나. 다니엘님은 저는 뭐 아까 그 그래프에서 설명을 드렸겠지만은 그 육절기 알바 아 그 공장 알바를 계속 하다가 이제 중간에 뭐 드럼 학원을 알아봐서 강사로 또 들어가지 않았을까. 지금 결국에 하고 있긴 하네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혼 싶습니다. 서점을 안 했어도 네. 했을 것 네, 같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까지 이제 유령 서점이 탄생하기까지 이야기들을 너무 잘 들어봤는데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그러면 이번에 또 저희가 미니 코너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너무 과하지만, 네, 이층이 오늘 미니 코너 빨리 설명해 주세요. 네, 오늘 유령서점과 함께할 두 번째 코너는 유령서점 이달의 영어방은 바로 나입니다. 네, 네, 유령서점은 이제 이른바 인디 음악계의 진앤키노, 네, 대전의 진앤키노, 책을 팔지 않는 유일한 서점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신데요. 실제로 여기 질문하신 분 중에 유령님께서 실제로 단 하루 유령서점의 서점지기가 될 수 있다면 멤버분들은 이제 어떤 책을 픽해서 추천해주고 싶나요?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저희도 음악만 하던 유령서점이 오늘 단 하루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평소에 어떤 책을 즐겨 읽고 그리고 심지어 본인들의 음악과 어울리는 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까 독서량 그거 보셨죠? 그래프 기대하시면 합니다. 네. 그럼 어떤 식으로 책을 이제 유령 서점 멤버들이 소개해 주시나요, 이층님? 네, 유령서점의 서점원들이 유령서점의 음악과 어울리는 책을 한 권씩 가져오셨는데요. 각자 이제 가져온 책이 어떤 책인지 그리고 그 책을 왜 영업하고자 하는지를 듣고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께서 투표를 해주셔서 유령서점의 이달의 영업 왕을 뽑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네 분이 강다니엘님 포함해서 책 너무 좋아하시고 많이 읽으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책을 가지고 오셨는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한 분씩 들어보기 전에 한 분씩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연간 독서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왔었어요. 네. 그래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얘기하실 때 네. 책을 얼마나 읽으시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피격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신중하게. 네. 그리고 어떤 책을 좋아하시는지. 음. 자, 그럼 처음에는 김수님부터 책과 음악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책도 다 갖고 오셨어요. 네, 김수님이 추천해 주는 책이 뭘까요? 네, 제가 이번에 들고 온 책은 서부전선 이상 없다. 레마르크의 장편 소설입니다. 오. 이거는 굉장히 사실 유명한 작품이어서 많이들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영화로도 나왔죠? 네? 영화로도 나왔죠? 네, 맞아요. 영화로도 나온 되게 유명한 반전 소설이고요. 대충 줄거리를 말씀해 드리자면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이제 전우들이랑 그냥 하하호호 재밌게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우들이 전쟁 때문에 하나 둘씩 사라지게 되고 결국 마지막에 주인공도 전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내용만 보면은 이렇게 말하면은 별거 없어 보이지만 이제 그런 표현이 이 책 안에서 나와 있는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슴을 울리는 문장들이 많아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랑 저희 노래 중에 뭐가 잘 어울릴까 생각을 해봤는데 세일러 저희 노래 중에 EP 마지막 트랙인 세일러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일단 세일러는 바다에서 혼자 약간 표류하고 오늘이 항해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가사가 있거든요. This is the last day 뭐 어쩌고저쩌고 이 가사가 사실은 오늘이 항해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표류를 견디지 못해서 이제 오늘 나는 죽는 날이다. 그리고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곳을 향해서 가지만 나는 결국 자유로워진다. 고래를 만나고 이거는 다 약간 허상이고 결국 죽는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전쟁이 끝나고 이 주인공이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르고 뭔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어떤 뭐랄까요 공허함을 느끼게 돼요. 전쟁에서 살아서 돌아와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보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주인공은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서 죽게 되는데 그 죽을 때 마지막 표정이 굉장히 평온했다고 해요. 뭔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듯한 결국 자유로워진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아서 세일러 가사에도 마지막에 그 프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스님께서 저희 사전 인터뷰 할 때 전쟁 소설도 많이 읽으신다고 네. 해서 또 기대했는데 역시 맞아요. 네. 그 선생님은 그 평소에 약간 해외 문학 위주로 읽으세요? 네, 맞아요. 저 이런 해외 문학 많이 읽고 그리고 저 사실 중국 그 삼국지 얘기 되게 좋아해서 그 삼국지 얘기도 많이. 삼고초려 이야기 그런 거. 네.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러지 마세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사실 이 책을 가지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이거를 부른 거지 진짜로 하고 싶었던 게 따로 있긴 해요. 말해주세요 뭐죠? 그러면. 저는 사실 웹소설을 되게 많이 그러면 제목 한 몇 개만 추천 빨리 할까요? 그 별의 피가 흐르는 아이들과 웹소설 전지적 독자 시점 아시나요? 그거 정말 잘 어울리는. 오, 좋네요. 그러게요. 네, 매우 재밌는. 네, 그럼 이것까지 합해서 영화감이 되실 수 있으니까 이것조차 포인트로.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이미래님 책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책을 골라오셨죠? 네, 저는 레이 브래드버리의 화씨 451을 가져왔는데요. 오, 이것도 되게 유명한 고전이라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이게- 책인가요? 이게 책을 불태우는 어떤 디스토피아 세상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게 불법이고 그래서 책을 보이면 무조건 불태워야 되는 그래서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불을 끄는 게 아니라 책을 태우러 다니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이 그 소방관 중에 한 명이고 그런 세계에서 주인공이 이제 그 책을 태우는 일을 하면서 약간 회의감을 갖고 책을 몰래 읽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어떤 계속 호기심을 키워나가는 그런 내용인데 마지막에 결국에 모든 책들이 다 불타고 세계가 완전히 되게 암울해진 상태에서 어떤 사람들 한 무리를 만나게 돼요. 그 무리가 사람 한 명당 책 한 권을 기억하는 그런 무리를 만나게 돼서 맞아요. 그래서 다시 그 기억을 이제 전수하러 떠나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고 저는 그래서 이 책이랑 저희 노래 중에 뭐였지? 봄노래를 많이 네, 감사합니다. 봄노래를 좀 이렇게 연관지어서 영어를 해보려고 하고요. 왜일까요? 노래 추천해주세요. 아무래도 봄노래도 좀 되게 불탄 정원에 봄은 온다고 계속 외치고 어떤 봄은 온다라고 말하는 게 봄이 왔다는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되게 선언처럼 들리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봄은 왔다가 봄은 올 거야 이렇게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이 책에서 전달하는 그런 어떤 희망이랑 좀 통하지 않나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이 화씨 451은 그 영미 소설인가요? 네네네. 미국 작가. 저 영업당했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재밌어요. 디스토피아 네, 소설. 아, 평소에 약간 이런 SF 소설 같은 거 좋아하시나요? 네, SF도 좋아하고 저도 거의 외국 문화 위주로만 읽어요. 네, 그 이채님이 노원문과 나왔는데 얘기했더니 흥분하셔가지고 러시아 너무 좋아하시나요?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채님도 당황했던 기억이. 맞아요. 그래서 두 분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주로 이제 곡 작업을 수님이나 이민희님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약간 이런 해외 문학이나 이런 거 읽는 게 좀 곡 작업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지, 실제로 뭔가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쓰시는 곡들이 있는지. 아직은 없기는 한데 뭔가 나중에 가사를 쓸 때 되게 마음에 들었던 구절 같은 건 좀 적어놨다가 나중에 보면서 써봐야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있어요. 이렇게 다 쌓여가지고. 네. 그렇네요. 알게 모르게 이렇게 곡에 나오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다음 다니엘님. 저는 이병률 시인께서 쓰신 혼자가 혼자에게라는 산문집인데요. 저는 일단 애초에 소설 자체는 그렇게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왜냐면은 약간 제가 긴 흐름에 좀 뭐랄까 적응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산문집은 살짝 옴니버스처럼 한 이야기 끝나고 또 다른 이야기 하고, 드라마도 그래서 약간 심야식당 같은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혼자가 혼자에게라는 이 산문집을 보면서 되게 영감을 많이 받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혼자서 취미생활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아까 레슨 받으러 서울 갈 때도 이제 혼자 서울 가는 거였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도 이제 친구들을 다 놀러 가는데 저는 혼자 드럼이 좋아서 드럼 앞에만 계속 있고, 그리고 이제 영화나 공연 보러 가는 것도 다 혼자 가고 그랬었어가지고, 되게 혼자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되게 외로워 보이고 되게 힘들어 보일 것 같고, 그렇지만은 오히려 혼자가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내가 즐기고 싶은 세상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 이병률 시인께서 쓰신 이 산문집 안에도 혼자라고 다 외로워하는 게 아니라 혼자 안에서의 그 기쁨도 있다라는 그런 되게 공통적인 메시지를 찾은 것 같아서, 저는 이거는 진짜 집에서도 되게 몇 번씩 읽었던 것 같아요. 심심할 때. 그래서 이렇게 여기 뒤에도 써져 있네요. 왜 혼자냐고요? 괜찮아서요. 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골랐고, 이제 이 책과 페어링을 하기 위해서 제가 고른 곡은 개똥벌레를 골랐습니다. 개똥벌레 가사에도 보면은 영원히 혼자 이 자리에 남아 울고 싶은 것들을 노래를 하자, 맞죠? 네. 네, 그 가사가 있는데, 저 이제 그 가사를 보면서 혼자서 우는 것도 사실은 그냥 혼자서 마음을 삭히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가사라서, 그래서 이 책과 페어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골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여기 또 혼자 있기 좋아하시는 분들이어서 공감이 됐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디디님. 이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서량이 심야에 있을 때 항상 꼭대기 찍었는데요. 제가 예전에는 아예 한 해에 100권을 읽자를 목표로 두고 책을 읽었던 적이 있었는데, 계속 심연에 있으니까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몇 권을 읽었는지는 세지 않게 되었고, 진짜 고수다. 근데 바빠지고 지금은 못 읽긴 하는데, 아무튼 책 많이 읽으니까 저를 믿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디디인 이유도 황정은 작가를 되게 좋아하는데, 황정은 작가님 소설 중에 디디의 우산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고요. 그래서 제가 골라온 책은 시집인데 안미린 시인의 눈부신 디테일의 유령론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질문을 받자마자 생각한 게 내가 유령서점에 이 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도 그 수한테 노래 받고 밴드 시작했을 때 제가 우리 노래랑 밴드 이름 보면은 이 시집 생각난다고 수랑 리더한테도 빌려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고 오고 싶었고, 그리고 이 시집에도 제목처럼 엄청 다양한 유령들이 나와요. 이렇게 입을 들었다 내려놓으면은 이렇게 봉긋하게 쏟잖아요. 그거를 유령이라고 표현한 시도 있고, 놀이터에서 두 유령이 노는 그런 시도 있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유령들이 나오고, 또 실제로 여기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지만 기록해놓은 페이지 중에 좀 좋아하는 문장이나 구절이 있으면 읊어달라는 분도 계셔가지고 그냥 제목이나 이 정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 몇 개. 이 시집이 첫 번째 시가 하얀 연골에 크리처가 오고 있다. 빛과 불을 밝힐까? 이렇게 시작되는데, 나중에 유령의 끝이라는 시가 뒤쪽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하얀 연골의 크리처가 그 세계에 위험이 되지 않게 걸어나오고 있다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이걸 읽으면 알 수 있겠지만 여기 나오는 유령들은 그렇게 막 사람들을 해하거나 하는 무서운 유령이 아니라 약간 유령서점 노래 속의 유령들처럼 되게 다정하고 따뜻한 유령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집이 생각이 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문장을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유령계 6이라는 시에 있는 문장인데 그것은 반투명한 손톱으로 밑줄을 긋는 피랍의 기록, 눈부신 디테일의 유령론이었다. 이 문장이거든요. 이게 약간 표제시력이 되는 시기도 하고 그 반투명한 손톱 이런 그 문장이 좋았어요. 손톱도 반투명하고 그걸로 밑줄을 그은 그 밑줄도 되게 반투명하고 유령도 반투명하잖아요. 이런 연결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TV 보는 무지님께서 다들 독서 스타일이 어떤지 좀 궁금하시다 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줄 긋고 보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깔끔하게 보시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북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병렬 독서를 한다든지 디디님은 어떻게 읽으세요? 책 많이 읽으시는데? 저는 밑줄 되게 많이 그으면서 읽고 아예 이렇게 문단 전체가 좋으면 책 비중이 적기도 하고 그리고 책 되게 병렬 독서 많이 해서 지금도 한 4-5권 동시에 읽는 것 같아요. 역시. 진도가 안 나가요. 수님은 혹시 어떤 스타일로 독서하시나요? 저는 밑줄을 그을 때도 있고 안 그을 때도 있는데 요즘엔 거의 안 긋고요. 깔끔하게 보는 스타일. 병렬 독서 많이 해요. 저는. 역시. 세 번 정도. 오, 장난 아니야. 평소 책을 진짜 많이 읽으시는 그렇진 않아. 디디님 앞에서 다들 못 말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방송하신 거야. 그리고 예전에 삼국지도 많이 읽으셨다고 했는데 혹시 그냥 갑자기 궁금한 게 어느 파셨나요? 민초 고수 미나라 좋아했어요. 아. 조조파였습니다. 야망이 있는 네. 미를 좋아하셨군요. 이민우님 어떤 스타일로 독서하세요? 저도 병렬 독서 버스에서 읽는 책 따로 전철 따로 집 따로 이렇게 하고 저도 밑줄은 안 긋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 밴드분들을 좀 만나도 이렇게 책을 다 읽으시는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유령서점은 이름도 서점이어서 그런지 다들 책을 너무 좋아하셔서 저희도 독서 팟캐스트를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참 너무 반가운 밴드였습니다. 네. 강산일님은 어떻게 읽으시나요? 일단 제가 밴드 내에서는 제일 독서량이 적긴 한데 그래도 아니, 읽는 스타일은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좋은 글귀 있으면 밑줄을 치고 저도 이제 똑같이 밑에 접어서 그 페이지를 항상 기억하려고. 다들 책을 곱씹어서 읽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병렬 독서 하시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까지 네 분의 책 영업 시간을 좀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책을 읽어보면서 노래를 듣고 싶으신지 이제 투표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책을 조금씩 들어주시면서 네. 마지막으로 어필을 해주시고요. 네. 김수님은 서부전선 이상 없다. 이미래님은 화씨 451 그리고 다니엘님은 혼자에게 디디님은 눈부신 디테일의 유령론. 네. 네. 그래서 전중의 전통적인 방식이죠. 거수 방식으로 투표를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유령선 멤버분들은 이제 눈을 감아주시고요. 꼭 감으세요. 뜨면 안 돼요. 네, 자, 한 분씩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네. 김수님의 책을 가장 사고 싶다, 음악을 들으면서 함께 읽고 싶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김수님, 오, 좋습니다. 네, 내려주시고요. 네, 손 내려주시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미르님의 책을 함께 읽고 싶다. 손 들어주세요. 오, 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로 다니엘님의 책 혼자에게를 읽고 싶다. 손 들어주세요. 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디디님의 책을 책 시집인 눈부신 디테일의 유령론을 읽고 싶으신 분은 손 손 들어주세요. 오, 네. 다 똑같이 하시는 거 아니죠? 네, 좋습니다. 모두 손 내려주시고요. 네,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빅톤님 발표해 주시겠어요? 네, 유령서점 첫 오픈일. 자, 다 두고두고 할까요, 다들? 최초의 이달의 영어박은 바로 축하합니다, 디디님! 축하드립니다. 네, 다 너무 막상막하였어요. 네. 막상막하였는데 디디님께서 이달의 영어방이 되셨고요.
그러면 디디님 이제 유령서점 이달의 영어방에 대한 소감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다들 저의 픽을 믿고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좋은 시집이고 저희 노래랑 진짜 잘 어울리니까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계속 본격적인 코너라고 해서 너무 민망하긴 한데 진짜 본격적인 코너인 사연 소개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방청객분들께 이제 사연을 받아봤는데 모두 너무 사연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저희 7화 사연 주제가 뭐죠, 이채님? 네, 저희 잼중의 포스트잇 7화의 사연 주제는 유령도 홀려버릴 것 같은 음악입니다. 네, 앞에 코너에서는 유령서점의 서점에 포커스를 두었다면은 이번 사연 코너에서는 유령에 초점을 맞춰보았는데요. 절대 대충 주제 정한 거 아닙니다. 네. 네, 유령서점의 음악처럼 마치 유령도 홀려버릴 것 같이 매력적인 음악, 유령처럼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음악, 혹은 스스로가 유령처럼 느껴질 때 위로를 받는 음악이 무엇인지 사연을 받아보았는데요. 네. 오늘 이제 유령서점 멤버들이 돌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적어주신 사연을 하나씩 낭독해 드릴 텐데 마지막에 이제 메인 사연으로 뽑히신 분께는 이제 유령서점이 그분께 선정하는 라이브 한 곡과 이 언플러그드 라운지에서 이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음료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연 소개로 넘어가 볼 텐데 첫 번째 사연은 제가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명의 유령님께서 사연곡 유령서점의 유령서점 해주셨어요. 원래도 가장 좋아하는 곡이었는데 라이브 공연에서 다 함께 외치는 유령서점의 유령서점 구호 덕분에 더 사랑하게 된 노래입니다. 유령서점의 음악은 이름처럼 스산한 분위기가 느껴지면서도 마음을 위로해주는 따스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의 독립서점 같은 느낌이랄까. 요즘 생업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매번 유령서점의 노래를 들으며 위안을 얻곤 합니다. 혼자만 듣기 아까운 노래라서 여기저기 주변에 영업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마다 좋다고 칭찬을 해서 어쩐지 덩달아 뿌듯함을 느끼고 있어요. 유령서점의 펜타포트 헤드에서는 그날까지 열심히 응원할게요 라고 하셨어요. 네, 저도 너무 기대하는데요. 그때 저희 4월 19일에 갔을 때 진짜 이제 유령서점의 이 구호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 구호 언제부터 외치기 시작하셨나요, 스님? 그거는 저희가 첫 공연할 때부터 제가 그냥 막 맨날 했어요. 아 그래요? 그냥 원래 그게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EP 앨범도 유령서점으로 일부러 노렸구나. 네. 되게 근데 흥이 돋궈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유령서점의 유령서점.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사연 이채님 읽어주세요. 네, 다음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토토님의 사연이에요. 사람, 12사람의 빗물, 구름, 태풍, 태양이라는 곡을 사연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유령을 상상하면 느슨하고 흐물거리는 아무런 힘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반투명의 상태 같아요.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바람을 가로지르며 자전거를 타며 이 노래를 자주 들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을 때 노래에 심취해서 마치 그 상황을 벗어난 것 같은 착각을 할 수 있거든요. 제겐 이 노래는 대체 불가능해요. 라고 본인 사연을 이제 보내주셨는데요. 네, 토토님의 사연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사연 이제 디디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키코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신청곡은 더 스미스의 Heaven Knows I'm Miserable 나오고 저도 이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뭘 알고 시키시는 건가? 근데 저 약간 제가 읽을 수 있게 났어요. 네. 역시 저도 읽어볼게요. 신나는 멜로디와 달리 우울한 가사가 특징인 노래인데요. 저는 인간들 때문에 지칠 때 이 노래를 듣곤 합니다. 마지막 가사에 내가 죽든 말든 상관도 않는 사람들 때문에 왜 내 가치 있는 시간을 허비할까? 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 가사를 특히 좋아해요. 탑 가수이자 더 스미스의 보컬 모리세이도 지구 반대편 어느 곳에서 나와 같은 감정을 느낀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상하게 위로가 됩니다. 네, 저도 이 노래 좋아하고 가사 알아서 사연 읽으면서 되게 공감이 됐어요. 네, 역시 제가 잘 배치했군요. 네, 좋습니다. 네, 키코님의 사연이었는데요.
네, 유령서점의 멤버분들은 최근에 들으면서 위로가 됐던 음악 있으실까요? 네, 한두 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설클로이의 Walk You Home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 노래도 가사가 되게 너가 골목길에서 혼자 엉엉 울고 있는 걸 봤어. 그래서 가서 집까지 데려다 줄까? 이렇게 얘기하는 노래인데 저도 그게 되게 위로가 돼서 위로가 필요한 날에 그걸 꼭 찾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이미르님 궁금해요. 어떤 네. 노래 들으시는지. 집중하세요. 아, 네. 요새 수님한테 토스하셔도 돼요. 생각 안 나요. 다니엘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문 제가 대답하고 싶었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밴드 음악 말고도 이제 포크 싱어송라이터 분들도 되게 좋아하는데 장들레님이라고 장들레님이라고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분 곡 중에 이제 우리들의 가능성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제 가사에 너를 믿어줄 거야, 다 괜찮을 거야라고 가사에 써져 있는데 제가 작년에 제 개인 앨범을 준비하면서 그게 정말 큰 위로가 됐었어요. 약간 그 앨범 준비를 한다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인데 되게 난 왜 이렇게 못하는 걸까? 이런 일 같은 걸 되게 못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약간 앨범 그만둬야 되나 생각이 들다가도 그 노래 들으면은 그래 힘내봐야지 라고 되게 생각이 들어서 위로가 됐던 노래였던 것 같아요. TV 보는 무진님께서 다니엘 아나 이거 댓글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은 강다니엘님 읽어주세요. 바로 제가 읽게 됩니다. 네. 한선님의 사연이고요. 신청곡은 정우의 낡은 괴담. 저도 정우님 방금 얘기했지만 너무 좋아합니다. 싱어송라이터인데 혼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혼자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페스티벌도 가고 잘합니다. 이거 전데요? 이거 저 사찰하고 계신 거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잘 놀러 다녀도 유령이 된 것 같을 때가 있는데 바로 페스티벌 끝나고 집에 올 때입니다. 남들 자기들끼리 누구 공연이 좋았네, 누구 공연이 아쉬웠네 말할 때 저는 끽해봐야 인스타 스토리로 가서 태그하고 오늘 누구누구 폼 미쳤다 이런 거밖에 못하니까 쓸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정우님의 낡은 괴담을 듣습니다. 행복이란 내 안에 없던 거야 부터 인정할게 나는 사랑이 중요해 파트까지 너무 제 얘기 같아서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네, 한선님. 감사합니다. 강다니엘님 아니에요 이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유령서점 멤버분들 이렇게 공연 많이 보러 다니시는 걸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럼 최근에 봤던 공연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공연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마침 어제도 공연을 다녔는데요. 공연 많이 해. 어제 다녀온 공연은 제가 그 공공카펫이라는 밴드 있는데 거기 밴드 친구들이랑 다 친해가지고 놀러 다녔는데 항상 제가 공공카펫 공연 갈 때마다 스탠딩 공연이 그 좌석 공연이더라고요. 그랬는데 어제가 마침 스탠딩 공연이라서 처음 스탠딩으로 봤는데 노래가 되게 신나요. 노래 되게 신나고 그래서 저도 어제 뭐 합주랑 공연 없는 날이라서 맥주도 마시고 일어서서 뭐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공연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좋았어요. 공공 카페 한번 저희도 나중에 공연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약간 즉석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여기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저도 공연을 보고 나서 공감했던 게 공연을 보고 나서 약간 혼자 있을 때 외로워지는 순간 있잖아요. 근데 유령서점 멤버분들도 뭔가 공연을 끝나고 나서 각자 혼자가 됐을 때 느끼는 감정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뭐 기분이 좋아지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집에 가서 약간 내가 뭐 한 거지? 하면서 좀 외로워지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다 각자 어떤 타입이신지. 저는 공연 보러 다닐 때도 보통 혼자 다니고 공연 제가 끝나고 나서도 그냥 혼자 되면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좋은 것 같아요. 끝났다 하고 홀다운하고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뒤풀이 가도 재밌어서 좋고 안 가면 그냥 집 가서 쉬니까 좋고. 손님은 어떠세요? 노래도 부르시고. 저는 사실 좀 기진맥진해져서 다른 생각이 잘 안 나고 뭔가 오늘 잘못한 거 생각하거나 조금 그런 약간 우울하다면 우울한데 막 우울한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조금 힘든 상태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공연을 할 때는 뭔가 이렇게 할 리가 있다. 네 맞아요. 공연할 때 너무 다 약간 쏟아붓는 게 돼가지고 그렇군요. 이미르님도 약간 우울해지시는 편인가요? 공연을 하고 나면 좀 처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래 가지고.
공연을 볼 때는 저는 오히려 보고 나왔을 때보다 공연을 볼 때가 좀 더 우울한. 진짜요? 아니 근데 제가 이제 그 기획 공연 슈게이지 기획 공연 볼 때 이제 다른 밴드들 공연할 때 이미르님이 관람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근데 흔들면서 네 무슨 즐기면서 보긴 하는데 네. 뭔가 공연장에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아티스트의 무대를 보잖아요. 근데 뭔가 항상 저는 거기에 섞이지 못한다 이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서 뭔가 외로워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공연을 보면. 다니엘님은 끝나고 기쁘실 것 같은데. 아 공연 끝나고요? 네. 저도 살짝 힘들긴 하는데 그래도 아 공연 드디어 해냈다. 매 공연 때마다 이제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저도 아까 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나도 오늘 뭐 실수했나 약간 그런 것도 체크해보고 공연 보러 가서는 그냥 막 즐기고 끝나고 나서도 너무 좋았어요. 막 혹시 그 짤 아세요? 그 반쪽 나눠가지고 공연 끝나고 이제 아티스트한테 하고 싶은 말 엄청 많은데 한쪽에 실제로 내가 하는 말 너무 좋았어요. 뭔지 알죠? 약간 그 느낌? 그런 느낌. 저희끼리 얘기 있을 때도 막 너무 좋았다 다들 고생 많았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그럴 때는 혼자가 혼자 얘기를 읽으면 되겠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은 김희민님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뒷사연들이 좀 길기 때문에 그 이제 랩하듯이 좀 빨리 읽어주셔도 됩니다. 네. 유령님의 사연이고 신청곡부터 말해야 돼요. 네. 네, 신청곡 브로콜리 너마저의 이웃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안녕하세요. 유령수정 짱팬입니다. 대뜸 말하기 뭐한 주제지만 저는 매번 사랑에 실패하는 편인데요. 쌍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저 혼자 좋아해서 막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크크유. 좋아하는 마음이 커져서 슬퍼질 때는 그 사람의 미운 점을 찾으려고 노력도 해보고 좋아하는 다른 취미에 몰두하면서 잊으려고 애쓰기도 하는데요. 차라리 아무도 좋아하지 않으면 사는 게 좀 편할 텐데 지독한 유성애의 저주에 걸렸는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시간에 삶은 또 무료하기 짝이 없어서 일부러 좋아할 만한 사람을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친구는 저보고 짝사랑 마조이스트가 아니냐고 하는데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절 좋아해주는 사람보다 절 좋아하지 않거나 헷갈리게 하거나 못되게 구는 사람에게 더 끌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당연하게도 잘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타고나길 모두에게 다정한 성격이셔서 아무 마음 없이 제게도 잘해주시는데 그때마다 너무 바보같이 반응하게 돼요. 덕분에 그분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는 날이면 아까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 생각하면서 술을 마시다 스스로의 머리를 쥐어뜯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는 새벽까지 술을 진탕 마신 후에 이 노래를 들으면서 집에 귀가하다 노래에 너무 취한 나머지 가던 경로를 변경해 아무도 없는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이거 들으면서 혼자 휘적휘적 살풀이 춤 같은 걸 췄어요. 혹시 모싱이라고 아시나요? 그 락 페스티벌 슬램존에서 신나면 추는 춤이 있는데 양팔 양다리를 막 사방으로 우다다다 차면서 추는 춤이 있어요. 이걸 머리 풀고 혼자 신나게 췄는데 놀이터 구석 벤치에 동네 어르신이 계신 것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본의 아니게 어르신을 기절하게 할 뻔했습니다. 제가 귀신인 줄 알고 춤추는 내내 너무 무서우셨대요. 괄호 죄송합니다. 괄호 닫고. 저 참하다고 예뻐해주신 동네 과일가게 어르신인데 그날 이후로 어쩐지 제 눈을 피하십니다. 집에서 추면 층간소음 될까봐 놀이터로 간 거였는데 이런 불상사가 발생할 줄은 몰랐어요. 유유. 근데 실컷 춤추고 나니까 실제로 속도 좀 풀리고 기분도 좋아져서 요새 아무도 없는 아파트 옥상에서 가끔 춤을 추곤 합니다. 여러분도 속상한 일 생기면 해보세요. 짱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령님 사연 정말 감사합니다. 저 약간 한 편의 소설을 읽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역시 이제 빨리 잘 읽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럼 이거 약간 김이미르님 단독 질문으로 좀 드리고 싶은데 이미르님은 보통 사랑을 쟁취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사랑에 실패하는 편이신가요? 저는 좀 실패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왜요? 네. 왜 실패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사랑을 잘 안 하고 뭔가 기회라고 해야 되나? 사랑을 하려는 횟수가 적은 게 원인이지 않을까.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혹시 왜 저만 개인적인 그냥 제일 뭔가 대답하기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렇게 놀리는 걸 좋아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연도 있어 본인의 사연처럼 너무 재밌게 있어서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마지막 사연은 김수님 읽어주세요. 네, 광민수님의 사연입니다. 사연곡은 달빛천사 OST 3개예요. 나의 마음을 담아,
뉴 퓨처, 마이셀프 이렇게 세 곡을 한 곡으로 신청해 욕심이 주셨습니다. 많으시네요 이거. 네. 네, 안녕하세요 박민수입니다. 스스로 유령처럼 느껴질 때 나를 위로하는 음악이라 왜 어떤 특정한 공간이나 향기 그리고 어떤 멜로디가 어릴 적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마법 다들 하나씩 가지고 있지 않나요? 제겐 투니버스 애니메이션 달빛천사의 OST 요 세 곡이 그렇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맞벌이라 어릴 적부터 혼자 나가 놀던 기억이 많은데요. 그러다 우연히 처지가 비슷한 동네 친구 하나와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그 친구와 동네 만화방에서 만나 한참을 웃고 떠들다 나왔는데 밖을 나와보니 웬걸 갑자기 대찬 소나기가 쏟아지는 게 아니겠어요. 다들 부모님 손잡고 삼삼오오 집으로 돌아가고 근데 그 친구랑 저는 마땅히 데리러 올 사람이 없고 와중에 또 남는 건 시간이라 무작정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비가 그치기를요. 그렇게 함께 쭈그려 앉아 한 손엔 폴라포를 찐득해진 다른 한 손엔 서로의 손을 꽉 붙잡고선 아주 떠나가라 마주보며 신나게 달빛천사 OST를 연달아 열창했던 기억이 있어요. 주거니 받거니 깨르르 웃으면서 그땐 뭐가 그렇게 다 재밌고 신이 났는지. 세월이 흘러 그 친구와 연은 자연스럽게 끊어졌지만 아직도 비가 쏟아지는 서늘한 건물 앞 익숙한 흙냄새 그리고 이용신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면 저는 그곳이 어디든 또 어김없이 그날의 동심으로 빨려 들어가곤 합니다. 세상이 나를 참 힘들게 할 때, 삶이 버거울 때, 끝없이 외로워질 때 이따금씩 그날의 기억들이 저를 다시 살리곤 해요. 마침 또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노래를 들으며 사연을 쓰는데 간만에 들어도 참 여전히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광민수님 사연을 끝으로 잼중의 포스트잇 앞으로 온 사연을 모두 읽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유령서점 멤버들이 이제 라이브로 들려주실 이제 오늘 선정한 오늘의 메인 사연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는 이번에 박민수님의 사연을 골랐습니다. 광민수님 마지막에 읽으시. 네. 축하드려요. 혹시 왜 선정하셨는지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뭔가 어린 시절이지만 누군가와 함께했던 추억을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는 게 되게 제 마음에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라이브 세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유령도 홀려버릴 것 같은 음악을 주제로 관객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제가 모르는 노래도 되게 많이 나와서 이거 사연이랑 같이 이렇게 보니까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왜 어떤 노래길래 이런 사연이랑 같이 보내주셨을까? 그래서 저도 집 가면 찾아 들어볼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는 원래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기도 했고 내 얘기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딱 맞는 사연을 골라주셔서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 약간 다른 이제 팬분들께서 이제 약간 저희의 네이밍이나 그런 거를 되게 유사하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그런 느낌도 들었고 되게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잼중의 포스트잇 진짜 메인 코너이자 진짜 마지막 코너인 이달의 뮤지션 밴드 유령서점이 사연자 광민수님을 위해 준비해주신 음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그럼 이제 어떤 곡을 가지고 오셨나요? 저희는 저희 노래 중에 수라는 노래가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왔어요. 요 수라는 노래에서도 누군가와의 함께 추억을 이야기하고 있고 뭔가 지구는 둥그니까 언젠간 다시 만나겠지 이런 이미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보내주신 사연하고 너무 잘 어울려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라이브 들어보기 전에 오늘 유령서점 여러분 어떠셨나요? 잼중의 포스트잇 좀 괜찮으셨나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진짜요? 진짜 재밌었어요? 네. 다행이에요. 네, 그리고 저도 네, 이민희님. 네. 재밌었어요? 네, 저도 팬이 이래서 진짜 재밌었어요. 너무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수님도 재밌었어요? 네, 근데 저 왜 이렇게 뭔가 부끄럽죠? 왜 부끄러워? 모르겠어요. 말을 너무 많이 한 거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이런 서점을 이렇게 음악만 알고 있다가 이번에 인터뷰를 하면서 진짜 개개인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색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그런 열정들이 너무 많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만나신 그런 스토리 자체가 계속 너무 신화 같다고. 신화 같아요. 이름도 디디와 수가 만나서 디디를 낳고 근데 다니엘은 또 영어 이름이니까 이제 성초로 해가지고 영입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도 하나의 용기를 주고 열정에 힘을 주는 것 같아서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아, 네, 진짜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며칠 후에 일본 공연을 또 가신다고 하는데 그리고 네. 좀 홍보 타임을 그리고 저희 뮤비도 나오잖아요. 아, 그런 거 이제 네, 홍보 그거 좀 타임 말씀해 네, 주세요. 해주세요. 언제 뭐 나오고 이런 거. 아, 부끄러워하시나요? 저희 뮤비 스티커 인스타그램에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네. 이거 되게 예쁘죠? 어디 바다에서 찍으셨어요? 이거 양양 가서 찍었고 음, 그 겨울이었잖아요. 네. 되게 늦겨울 초봄 이런 때 찍었는데 진짜 추웠어요. 근데 뮤비를 보면 너무 여름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신기하고 되게 예쁘게 나왔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어떤 곡의 뮤직비디오죠? 수입니다. 아, 오늘 부를 네, 수의 오늘 부를 수이고요. 5월 2일 오후 6시에 나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여러분 많이 관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밴드 유령서점의 라이브를 들으며 잼중의 포스트잇 7화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재밌으셨나요? 괜찮으셨나요?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요. 4월 28일 단 하루 특별히 하루만 문을 열었던 유령서점은 오늘을 끝으로 다시 문을 닫겠습니다. 닫았어요. 네. 그러면 유령서점이 다시 오픈하는 그날까지 오늘도 내일도 글피도 모두 재미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 준비해주신